네, 안녕하세요. 에이색의 양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인사이드 아웃, 사이버 스레트 인텔리전스에 있어서의 불안이라고 하는 제목,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비하는 불안이라는 감정과 보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랩의 TIP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올 한 해 가장 이슈가 됐던 보안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제, 익스플로잇과 피싱, 임포스틸러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그 제목에 표기되어 있는 키워드죠. 인사이드 아웃이랑 불안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발표로서 이제 안랩의 TIP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작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안랩의 TIP의 각 메뉴별로 어떠한 그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올해는 안랩의 TIP에서 가장 최근에 확인된 위협 정보 사례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작년에는 없었던 올해 새롭게 반영된 기능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협 대응에 대한 단계를 보면 사전 대응 단계와 이제 사후 대응 단계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랩 TIP가 지향하는 부분은 사전 대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협이 발생하고 난 뒤에 랜섬웨어가 감염되고 난 이후에 혹은 다크웹의 정보가 유출되고 난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안랩의 TIP가 제공하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장표에서 그 사전 대응의 영역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ASM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안랩 TIP에서는 국내 IP를 대상으로 해서 노출된 IP 자산에 대해서 취약점에 노출된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서로 만들어서 고객사에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크웹이라든가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혹은 기업 내부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도의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TI 벤더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안랩만의 가장 강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다양한 엔드포인트 제품들이 있습니다. V3, MDS, EDR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그러한 제품을 통해서 수집되는 위협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TIP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허니팟 크롤러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에이퍼스트라고 하는 전문적인 침해 사고 분석 대응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악성 코드가 감염됐는지 어떠한 취약점이 활용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획득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강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 센서를 통해서 수집되는 실시간에 대한 정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V3에서 수집되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수집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뒤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제로데이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해킹 도구라든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IOC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TIP에 올해 새롭게 반영된 메뉴입니다. 그 스렛 모니터라고 하는 메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지도가 표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탐지 그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보이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APT 공격에 대해서 공격에 사용된 파일과 그 파일에 대한 해시 그리고 피해자 IP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전시 부스에 가시면 이 스랩 모니터라고 하는 메뉴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시간으로 APT 위협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맨 위에 보시면 중국 기반의 공격 그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격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고 김숙희라고 하는 북한 추정 공격 그룹에 의한 파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 사례를 하나 이제 가져왔는데요. 레드 아이라고 하는 북한 추정 공격 그룹에 의해서 유포됐던 그 파일을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로 탐지가 된 시점은 8월 2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됐던 파일명은 CHM이라고 하는 도움말 파일이고요. 관련된 해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해시 정보를 바이러스 토탈이라든가 외부에 이제 오신트 제공하는 업체에 조회를 해보면 검색이 되지 않는 안넷만이 확보하고 있는 IOC 정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그 제품을 통해서 수집되는 정보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강점 중에 하나가 취약점에 노출된 국내 IP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취약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날짜별로 어떠한 취약점에 노출된 소프트웨어인지를 나타내고 거기에 매핑이 되는 국내 IP 수량을 나타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여러 취약점 중에서 미국 CISA에서 실제로 랜섬웨어라든가 악성 코드 공격에 악용된 취약점의 경우에는 별도로 비정기적으로 이제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CIS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제 공격에 악용된 취약점 몇 가지를 가지고서 국내 IP를 스캔해 본 결과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파란색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IP 수량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핑크색이 실제 취약한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I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젠킨스 같은 경우에는 2,800여 개의 IP가 국내 IP가 취약한 버전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취약점에 노출된 환경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랜섬웨어라든가 악성 코드 감염에 있어서 최초 유입 단계에 이런 취약점들이 많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들에게는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올 한 해 기사화된 보안 이슈 3가지 꼭지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첫 번째는 국정원의 보도자료입니다. 3월달 보도자료이고요. 국정원 반도체 업체의 북한의 해킹 확산 주의 당부라는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보안뉴스에 게시가 된 것으로 국세청 사칭 메일 공격을 분석해 보니 북한 코니의 APT 캠페인이다라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자신문에서 게시가 된 북한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보안 소프트웨어가 주 타겟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보도자료와 게시글을 읽어보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키워드들로 좀 나열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서버, 그리고 소프트웨어 취약점, 이메일,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이런 것들이 있고요. 크게 이제 대주제로 모아보면 exploit, phishing, impostil러 3가지 항목으로 이제 추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exploit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 코드 유포 사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는 이 표는 악용 정황이 확인된 솔루션을 나타냅니다. 악용 정황이라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가 유포된 것이 확인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게 취약점인지 단순한 악용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악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표는 안랩에서 실제로 제로데이 취약점이라고 확인이 돼서 키사에 취약점 신고를 해서 패치가 이루어진 사례를 나타냅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제로데이 취약점이 확인되고요. 안랩하고 국정원이 공동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취약점을 확인해서 신고를 했고 8월 달에 패치가 제공된 상황입니다. 이 MS 취약점은 북한발 공격 그룹에 의해서 사용된 취약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보시면 자산관리 솔루션을 이용한 공격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VPN 솔루션에 대한 거는 사실은 개인 사용자도 타깃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업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용자를 타깃으로 한 취약점 공격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실제로 이제 포렌식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 기업 내부에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내용인데요. 어떻게 해서 최초 침투가 이루어졌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자산관리 솔루션 서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버가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관리자 계정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고요. 생성된 관리자 계정을 통해서 웹쉘 파일이 이제 설치가 되게 되고, 이 자산관리 솔루션이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데이트 정책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다수의 시스템에 설치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개인 사용자를 타겟으로 했던 공급망 공격 사례인데요. 국내에 다양한 VPN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정한 한 군데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다수의 VPN 솔루션들이 침해를 당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증서가 유효한 형태로 배포가 됐는데요. 그 설치 파일 안에는 다양한 백도어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증서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은 개발자 시스템 혹은 해당 VPN 업체의 서명 관련된 서버들이 침해를 당해서 악성 코드가 포함된 상태로 배포가 됐다라고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그 영세한 VPN 업체들이 이러한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스파크 RAT, 뭐 실버 메시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게 악성 코드 이름인데요. 다양한 이름의 백도어 기능의 악성 코드가 유포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OT 환경에서 이제 랜섬웨어가 감염됐던 사례인데요. 보통 이제 OT 환경이라고 하면 완전 폐쇄된 네트워크 환경인데 어떻게 이제 랜섬웨어가 감염됐을까라고 이제 살펴봤더니 주기적으로 이제 보안 점검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안 점검을 수행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을 다운받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에 연결을 하게 되고요. 잠깐 연결을 한 거긴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이제 포보스라고 하는 계열의 랜섬웨어에 이제 감염이 됐는데 담당자가 그거를 폐쇄된 내부 네트워크에 이제 연결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사례이고요. 이 안랩의 TIP 관점에서는 알려져 있는 악성 코드였고 EPS라고 하는 솔루션의 락 모드가 켜져 있는 설비 장비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락 모드를 끈 시스템에 대해서만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뭐 VPN에 대한 취약점이니 자산관리 솔루션에 대한 취약점이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MS SQL을 이용한 취약점 공격이 가장 활발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MS SQL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로 이제 TIP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피싱 공격에 대한 사례입니다. 네, 피싱 공격은 너무나 자주 들어보셨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여전히 유효한 공격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싱 공격이 가지고 있는 단계를 한번 제가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피싱 메일을 이제 받았을 때 이제 어떤 형태인지를 보면 대부분 외부 링크가 존재하는 경우 혹은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그 외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혹은 첨부 파일을 실행했을 때 보여지는 피싱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이메일 계정 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이제 전송을 누르게 되면 공격자한테 정보가 전송되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피싱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전송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원래 정상 사이트로 이제 리다이렉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전송을 눌렀는데 정상적으로 메일함이 노출되지 않거나 그냥 단순하게 정상 사이트만 다시 오픈된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피싱 사이트에 감염된 거 아닌가? 내 계정이 유출된 거 아닌가? 한 번씩 의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강조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가 공격자한테 이메일 계정 정보가 전송하는 단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큰 변화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별도의 서버를 구축해서 정보를 유출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외부 서비스를 이용해서 계정 정보를 가져가는 형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리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뭐 노코드 폼, 폼 투 챗,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계정 정보를 가져가는 형태가 많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짙은 파란색이 이제 그러한 외부 서비스를 이용해서 계정 정보를 유출하는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웹서버를 전통적인 웹서버를 이용하는 방식은 53%, 그리고 서버리스를 하는 방식이 47%. 이제 점점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국가별 피해 통계 그리고 산업군별 피해 통계를 나타냅니다. 국가별 피해 통계를 보면 미국이 1등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2등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출되는 거에 한정해서 저희가 이제 통계를 추출을 한 겁니다. 에이섹에서는 공격자의 텔레그램 채팅을 수백여 개를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출되는 이메일 계정 정보를 저희가 이제 수집하는 상태에서 저희 내부 고객이 확인될 경우에는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 보고서로 이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뽑았을 때의 국가 피해 통계, 산업군별 피해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선제적 대응이라는 사전 대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출된 계정 정보는 나중에는 다크웹에 이제 유출이 되고 금전적인 거래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전 단계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이메일 계정 정보에 대한 거를 추출해 가지고 별도 보고서로 선제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케이스는 실제로 이제 포렌식을 했던 사례인데요. 국세청을 사칭하는 피싱 메일로부터 시작해서 암호화폐를 다루는 그 특정한 기업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입니다. 사실은 APT 공격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5월마다 소득세 신고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5월마다 국세청을 사칭하는 피싱 공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기업은 지메일을 쓰고 있었고요. 지메일에 대한 유출된 계정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 내부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인증이 없었기 때문에 유출된 계정만 가지고서도 구글 드라이브에 접근하게 되고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데 사용됐던 지갑 주소라든가 기업 내부 중요 문서들이 함께 유출됐던 그리고 금전적인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던 사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피싱이라고 하는 공격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이 아니라 기업 내부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이거는 이제 피싱 사례는 아니지만 V3 모바일 제품을 통해서도 다양한 스미싱 공격에 대해서 사용됐던 URL 주소들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TIP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임포스틸러인데요. 이 임포스틸러 악성 코드가 감염되는 가장 많은 경로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크랙, 윈도우즈 정품 인증 뭐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 악성 코드가 이제 설치가 되게 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이제 정보 유출 악성 코드가 감염되는 흐름을 나타냅니다. 처음에 이제 구글이나 빙 같은 이제 검색 엔진을 통해서 무료 소프트웨어 이름과 다운로드, 크랙 이런 거를 키워드를 치겠죠. 그러면 SEO 포이즌이라고 하는 게 검색 엔진 최적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공격자들이 이 검색 엔진이 그 최상단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그 알고리즘을 악용해서 이러한 크랙 프로그램 키워드들에 대해서 검색 결과의 최상단에 공격자의 피싱 페이지가 노출되도록 하는 공격 사례입니다. 그래서
SEO 포이즈닝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검색 페이지 상단에 피싱 사이트가 노출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방문해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게 되면 악성 코드가 이제 감염되는 사례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임포스틸러에 감염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브라우저 캐시에 저장되어 있었던 웹사이트, 그리고 웹사이트의 로그인 계정, 이런 정보들이 다 유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문서라든가 이런 중요 문서 파일들도 함께 유출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유출된 정보들은 텔레그램이라든가 다크웹을 통해서 별도 DB화돼 가지고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격자가 내가 이제 어떤 시스템을 공격해야 됐다라고 하면 처음서부터 막 힘들게 취약점도 찾고 막 해야 되는데, 지금은 텔레그램이라든가 다크웹을 그냥 내가 이용만 하게 되면, 적절한 비용만 지불하게 되면 이렇게 유출된 민감 정보, 최초 이니셜 액세스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에이섹에서는 이러한 SEO 포이즈닝 기법을 이용해서 유포되는 임포스틸러 악성 코드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대응하는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집한 악성 코드의 월별 통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짙은 파란색은 최초 수집 당시의 샘플 수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옅은 파란색은 최초 수집 당시에 바이러스 토탈의 그 샘플을 조회해 봤을 때의 결과인데요. 대부분 바이러스 토탈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정상 파일로 리턴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위협으로 확인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빠르게 수집하고 대응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선제적으로 확보된 샘플을 기반으로 해서 에이섹 블로그라든가 TIP를 통해서 관련된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로 이제 공격자가 만든 피싱 페이지를 통해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았을 때 이제 보여지는 화면들을, 그리고 어떠한 유형의 악성 코드가 유포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정보들을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례는 실제로 이제 불법 소프트웨어를 내가 다운받았는데, 그 내가 그냥 다운받은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해서 기업 내부의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재택근무 기간에 집에서 이제 음원과 관련된 어떤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게 되고, 그 불법 소프트웨어 안에 있던 정보 유출 악성 코드에 의해서 회사 내부에 접근하기 위한 VPN 정보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획득한 이 VPN 계정 정보를 통해서 기업 내부 네트워크에 이제 침투를 해서 정보 유출이 발생했던 사례이고요. 이 사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고 하는 것이 개인한테만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중요 자산이 노출되는 그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보안 담당자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피싱 사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피싱 사례에서는 정보를 유출함에 있어서 서버리스 형태의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점이랑, 개인한테만 피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정보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2차 인증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익스플로이트과 관련돼서는 공급망 보안 이슈가 이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APT 공격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MS SQL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OT 환경이라 하더라도 랜섬웨어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임포스틸러 같은 경우에는 SEO 포이즈닝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 최적화 기능을 이용해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설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랑, 이렇게 유출된 정보들은 다크웹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기업의 내부 시스템에 침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랩의 이제 TIP 서비스는 단순하게 분석 보고서만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이 아니고요. 컨텐츠 이외에도 다양한 자사 제품의 그 수집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APT 정보를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XDR, EDR 뭐 여러 이제 솔루션들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별도 이제 API 형태로도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솔루션하고 API 연동을 통해서 안랩의 TI 서비스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